이번 사건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네, 이 한 남성을 길러온 이제는 90대 노인이 된 유모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남성의 집에 같이 살면서 남성을 키웠고요. 집안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일하던 집을 나왔고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어가면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 유모는 치매까지 앓게 됐습니다. 이 성인이 된 남성이 이 사실을 알고 유모를 딱하게 여겨서 지난 2014년도에 23제곱미터 크기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해서 여기에 유모가 거주하도록 해왔습니다. 날 길러준 정말 친엄마 같은 그 유모에게 그나마 이제 인생 황혼기 마지막에 오피스텔 하나로 보답을 한 건데, 네. 아니 그런데 이 90이 넘은 유모가 그 오피스텔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다고요. 이 유모를 쫓아내려고 한 사람은 바로 이 남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이 남성은 이 유모가 갈 곳 없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유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이 오피스텔 다 사고 등기는 그냥 일단 그냥 아들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는 아들이죠. 아들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유모한테 오피스텔 비워달라 명도 소송을 하면서 지금 동안 임대료도 안 냈잖아. 밀린 임대료 1,300만 원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남성이 산 거라고. 예. 아들 명의로 해놓은 거라고. 근데 아니야. 내가 전문직으로 돈 벌어서 모은 돈하고 대출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거니까 나가고 빨리 밀린 임차료 내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90이 넘은 그것도 지금 치매까지 있다는 노인을 저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자 아버지가 유모를 오피스텔에서 살게 한 지가 7년이 지나서 들으신 것처럼 아들이 할머니 나가라고 한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구입을 한 게 이제 그 할머니를 좀 모시기 위해서 편하게, 할머니가 폐지를 주면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시고 치매도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계시게 한 거죠. 아들이 이제 뭐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져서 그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저기 할머니가 자기 친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사실 친할머니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를 나가세요. 자, 뭐 친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길러줬던 유모였어? 아니 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친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도 안 좋으니까 이참에 그냥 이렇게 할머니를 쫓아내서 내가 내 돈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90에 치매가 있으셨는데 폐지를 주우면서 사시고 계셨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얼마나 정말 힘드시고 아프시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을 남이라도 우리가 돕고 싶고 마음이 동할 텐데 정말 아버지의 유모셨지만 친어머니처럼 모신 그 사람을 그 길거리로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90 노인은. 이 아들 정말 좀 어떤 아들인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 내용입니다. 아들의 소송이 아까 소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도 참지 않았습니다. 자, 아들하고 지금 아버지 뭔가 갈등이 있는데 아버지가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편을 듭니다. 유모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유모를 성년후견인을 자처해가지고 본인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느냐. 이 유모 모시기 위해서 매입한 거고 아들한테 이름만 준 거다. 그리고 나중에 유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둔 건데 갑자기 아들이 욕심을 해서 나섰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수행했고요. 결국은 원고는 이제 아들이면 피고는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들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는 그 피고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명의신탁 다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집을 사긴 했지만 명의는 아들 앞으로 돼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주인은 아버지가 맞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의신탁 얘기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이 재판부에서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러니까 이 유모에게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명의신탁이라는 게 불법이 돼서 또 소유권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건 아버지가 돈 다 냈고 아버지가 돈 다 내면서 나중에 유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나중에 이걸 갖게 하려고 해서 아들한테 해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권한으로 임대료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사용대체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유모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라 그래서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재판부에서 또 하나 이제 딱한 사정이 이 90대 유모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치매 걸렸고 갈 곳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실질적 소유자고 유모를 이곳에 살 수 있게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정말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번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아버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아들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그 이전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아들은 이 소유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결국 이것도 아버지가 승소를 하게 되고 결국 아들한테 재산은 없게 된 것입니다. 아, 교수님 그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 유모 할머니 돌아가시고 오피스텔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그거 이제 아버지가 다시 회수해 가셨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좀 시쳇말로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아들 정말 욕심 부려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 오피스텔 주인이 될 뻔했는데 있던 거 욕심 부리다가 이제 아버지가 걷어가게 된 거죠. 이 아버지는 의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좋은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아들한테 이 오피스텔 물려주시느니 정말 사회에 환원하셔서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괘씸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